티칭 프로들의 서바이벌 매치 마스터 티처에서 대망의 1회 초대 챔피언 우승자 조진영 프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이야. 우승자의 기운을 이야, 한번. 아유. 저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와, 네네. 와, 반갑습니다, 프로님. 예. 마스터 안녕하세요. 티처 우승 이후에 이렇게 SBS 골프에서 시청자분들과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너무 잘 지냈고요. 너무 잘 지내. 게 아니라, 그쵸, 네, 1등 하면 네. 잘 지내는 거야. 주변에서 축하도 너무 많이 받았었고 네. 그리고 주변에서 가끔씩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조진영 프로 아니에요? 이런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경험들을 네.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마스터 티처라는 프로그램이 생경한 그런 포맷이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일단은 물음표로 다 출발을 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우선 마스터 티처라는 프로그램이 네.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저의 경우에는 많은 것들을 이제 미리 준비하고 학습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골퍼인데 근데 마스터 티처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자리를 가야지만 현장 당일에 공개가 됐었어요. 야. 그래서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이제 딱딱 전에 이런 예쁘게 옷이 지금 개져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저는 각을 맞춰서 미리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 현장 가야지만 그런 주제를 알게 된 그런 미션이었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 MBTI 기준으로는 완전 슈퍼 파워제이네요. 파워제이. 파워 J의 예. T. TJ. 야. 아니 그런데 우승 상금이 문정현 프로 기억나요? 그때 얼마였는지? 저는 기억은 나는데 네. 그래도 우승한 주인공이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요거라고 들었거든요. 3억이요?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예.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우승 상금이 딱 입금이 되고 나서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디에 썼는지 용처보다 이게 딱 통장에 찍혔어. 보고 딱 어땠어요, 그게? 우선 네.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고요. 왜냐하면 마스터 티처라는 프로그램을 저는 사실 출연을 못할 뻔 하다가 왜요?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우연히 소셜 네트워크를 보다가 아는 지인분 계정에서 예. 그런 공고를 본 거예요. 사실 저희 같이 너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중파인 SBS를 한 번이라도 출연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게 갖고 있던 상태에서 그걸 보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일단은 신청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야? 봤는데 네. 그날 자정까지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공고를 확인을 한 게 23시 정확하게는 26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안 남겨놓고. 접수 마감일 되기 뭐 한 30여 분을 그쵸. 앞두고 본 거예요. 네. 자정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화장실에서 봤는데 빨리 일단 화장실에서 일단 나가야 돼. 그때 혹시 뭐 큰일인가요? 아니면 작은 일인가요? 작은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럼 그때 막 할 그 수 있지 중간에 않아요? 키가 굉장히 애매한데. 일단은 저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었어서 예. 일단 이게 더 중요해서 그렇죠. 빨리 아니 처리를 장보다는 그게 네. 중요하다. 그럼요. 빨리 처리하고 얼른 이제 작성을 해서 딱 메일 전송을 누르니까 네. 접수 마감 6분 전이었어요. 우와. 진짜로. 그래서 저는 마스터 티처를 출연하면서 이거는 사실 나한테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기회다. 네. 나는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번의 기회를 잡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1회차부터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1회차에 출연을 했었을 때 사실 저는 그 자리가 처음부터 촬영을 하는 자리인지 몰랐어요. 그냥 약간 면접이나 오디션처럼 그런 건 줄 아셨구나. 네,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몇 명에서 오디션을 면접을 봐서 몇 명을 거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촬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네. 막상 가서 보니까 첫 회부터 촬영인 거예요. 바로 시작. 막 카메라 막 몇십 대 돌고 있고. 아 맞아요. 예. 그렇게 많은 카메라는 그 장소에서 처음 봤습니다. 네. 참가자시죠? 네. 안녕하세요. 긴장 많이 됐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워낙 엄청난 분들이 모이셨으니까요. 네. 사실 살아는 판이잖아요. 매 회차가 이건 서바이벌이고 맞습니다. 탈락하면 뭐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본격 경쟁 구도에 들어간 뒤에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의 결과를 또 끌어낸 주인공이 조진영 프로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 비결이 뭔가요? 우선 그 레슨을 네. 3분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3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그 3분의 레슨을 위해서 한 100번도 넘게 같은 레슨을 계속 반복을 해서 연습을 했었어요. 샤시의 이제 밤에는 네. 제 모습이 비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뭐 손짓이나 말투나 계속 이제 녹화하면서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계속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네. 심사위원분들이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할지 많이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당시에 심사위원 중에 두 분을 보자면 우선 허석호 프로와 이시우 프로 이렇게 두 분이 있었고요. 네네네. 어떤 분석을 하셨어요? 심사위원에 대해서? 우선 레슨들을 많이 좀 찾아봤었고요. 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지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제가 계획한 레슨 안에서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허석호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레슨을 정말 알아듣기 쉽게 초보자분들한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네. 이런 드릴 같은 거나 정말 쉬운 용어들, 쉬운 설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서 저도 이제 그런 초점에 맞춰서 레슨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시우 프로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슨들보다 중심축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서 저 역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레슨도 집어넣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서 당황스러웠던 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었나요? 사실 뭐 당황스럽지 않았던 부분을 질문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전부 당황스러웠어서 예. 그 중에 넘버원을 찾자면 네. 마지막 미션에서 도착을 했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많은 한 분, 분들? 두 분, 세 분, 네 분 정말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의자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네. 그래서 뭐지? 이제 이랬죠. 네. 근데 정말 저를 당황스럽게 했었던 레슨은 참가자분이 그때 한 15명 정도 됐었는데요. 이분들을 모두 레슨을 해야 되는 거예요. 15분을. 네, 제한 시간 2시간 안에. 그래서 저는 또 T니까 네. 그래? 그러면은 이거를 몇 분으로 쪼개야 되지? 오케이, 7분. 그럼 105분. 그럼 나머지 15분. 그럼 15분은 어떻게 써야 되지? 혹시나 조금 더 지체가 되고 약간의 대화를 하는 그런 여분의 시간으로 15분을 남겨두고 우와. 그리고 7분씩 딱 배분을 해서 레슨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바로바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굉장히 당하는 마음은 엄청 컸었죠. 우리 아마추어 골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15분 동안 공개 레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진영 프로 등장합니다.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약 67%가 배치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배치기 동작이 나오게 되면 손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배로 인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면 타점이 안쪽에 맞게 되겠죠. 배를 더 뒤로 쭉 해서 상체를 숙여서 그러니까 내 느낌에는 되게 구부정하고 엉덩이 조금 더 빼보실게요. 자, 많이 숙인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는 많이 숙여진 각은 아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턴을 하게 되면 회전의 축이 약간의 배가 감춰지는 느낌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운스윙 때도 공간이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굉장히 좀 가장 큰 긴장감 속에서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떠셨어요? 이 마지막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네. 정말 완벽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샤시를 보면서 거울에
그렇게 거울같이 네. 비춰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연습을 계속했죠. 야. 계속 몇 시간 동안 맨날 며칠 연습을 하니까 둘째가 7살이에요. 네. 7살 남자아이인데 네. 평소에는 아빠 1등 해야 돼. 아.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네. 결승전 전날에도 제가 계속 밤 늦게까지 한 10시 40분쯤 네,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네. 그 시간까지 안 자고 저를 이제 기다리다가 갑자기 두 팔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슨을 연습을 하다가 안아줬어요. 네. 안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안아서 올렸더니 이제 제 어깨에 얼굴을 팍 파묻고 예. 아빠 1등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 아 그렇구나. 7살짜리한테도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결승전 당일에 임하는 마음에서 아들이 그렇게 했었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 가장 그 마스터 티처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좀 강렬한 임팩트가 언제였냐면 네. 조진영 프로가 우승을 하고 나서 인터뷰 때 정말 그 뭔가 함축돼 있던 그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저희 프로들이 프로의 꿈을 이루고 목표에 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 저의 경우에도 프로와 투어 프로를 따고 큰 목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 티처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큰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었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과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된 저한테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프로의 프로골퍼라는 꿈을 이루고 나서 특별한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살아왔던 것 같다. 그런데 마스터 티처라는 프로그램은 나에게 새로운 목표라는 거를 만들어준 프로그램, 어떤 계기가 됐다. 이 얘기가 정말 와닿았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비단 뭐 프로골퍼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직업군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실 때문에 생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이렇게 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자신만의 어떤 목표 의식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전환점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프로에 굉장히 늦게 합격을 하였어요. 네, 그 전까지 프로에 합격을 하기 전까지의 인생의 가장 큰 숙제. 네, 저는 나이대별로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대에는 군대, 네, 네. 30대에는 결혼, 네, 네. 뭐 40대에는 이제 40대라서 이제 이 인생 목표는 다시금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저의 인생의 큰 목표 중에 하나는 프로에 합격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려서 네. 16년이나 걸렸거든요. 전에 프로가 되는데 20살부터 제가 프로 선발전에 나갔었는데 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프로에 대한 꿈 하나만을 갖고 오다가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약간은 뭐랄까 공허함? 더 이상 이제 올라갈 데가 없는? 근데 그런 공허함 속에 있다가 네.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심장이 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사실 저희 40대, 50대이신 분들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그런 꿈이나 네. 비전들을 내려놓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생업에 열중할 때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나도 그랬었는데 다시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 심장이 뛰게 되었구나. 하나의 또 열정, 하나의 트리거 포인트가 되었구나. 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와,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네. 멋있네요. 진짜 멋지세요. 네. 아니 그런데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16년 만에 프로골퍼의 어떤 라이선스를 획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 과정이 이게 16년이라는 세월이라고 한다면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흔히 얘기해서 인생에 조진영 프로의 인생에 곡절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었는데요. 뭐 저희 세대가 겪었었던 IMF를 겪으면서 아. 집이 쫄딱 망해서 네. 저희가 4인인데 18평 빌라까지 갔었어요. 야.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했었죠. 네. 그래서 도움의 손길도 정말 필요한 때에 스폰서십도 맺어지기도 했고 네. 정말 은인 같은 프로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운동을 할 수 있었고 근데 이렇게 중고등학생 때 정말 힘들게 운동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최고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네. 최고의 대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이제는 진짜 더 이상은 골프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집안이 힘들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슬럼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체대 제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네. 시합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너 골프 친 지 얼마 안 됐어? 너 사채과야? 너 연습 스윙은 프로 같다. 시합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오비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네. 네. 시합 때 네. 뭐 적게 나면 20방, 많이 나면은 40방 이상. 실제로 오비가 그렇게 정말요? 났습니다. 아니 그럼 그때 드라이버 입스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죠. 아. 채가 면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제 채는 이렇게 세모난 줄 알았어요. 공이 치면 좌우로 막 120도씩 가요. 아. 굉장히 정말 남들은 겪어보지 못할 그런 슬럼프를 겪었었죠. 정말 스코어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스코어들 리더보드에 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스코어가 이제 그런 스코어 보드판에 입력이 되고 아. 주변에서 이제 조진이 형 쟤 왜 이래? 아. 그쵸. 동명이인이야? 뭐 약간 이런 뭐 그런 경험을 했었죠. 와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자신이 노출이 되면 웬만한 그냥 저 같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 같은 경우면은 이미 멘탈은 다 바사삭 다 바스러졌을 거거든요. 네네. 그걸 어떻게 이겨내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27살 때부터 레슨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레슨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만났었던 친구가 지금의 제 아내인 친구인데 아. 네네네. 이제 만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행동인가? 네. 그때도 계획적으로 J 타입답게 예, 접근한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그 상황에서의 최선은 제 이런 육신을 갈아 넣어서 육체 노동을 아, 그렇죠. 하루에 17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레슨을. 레슨을요. 야. 그래서 오전 타임, 오후 타임 네. 이렇게 빡빡하게 6일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일요일 날은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7일 동안 스케줄을 아이고. 짰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네.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작은 연습장을 하나 차렸습니다. 예. 네. 근데 연습장을 차려서 제가 레슨을 하다 보니 당시에 이제 제가 했었던 레슨은 제가 지금까지 배워왔었던 네. 그런 레슨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전달을 하는데 사실 레슨업이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분명히 나는 비용을 받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공유를 하고 이 부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요. 근데 한계에 너무 부딪히는 게 제가 제 아.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는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보면서 네. 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당시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드라이버 잘 치고 아이언도 잘 치는데 네. 어떤 분들은 드라이버 잘 맞게 해드리면 아이언이 안 맞고 아이언 잘 맞게 해드리면 드라이버가 안 맞고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고객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 문제다. 해서 배우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본인을 위한 투자를 시작한 거네요. 네. 어. 근데 처음의 목적은 제가 잘 치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 잘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배우러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어. 근데 이게 좋은 이론들을 받아들이면 네. 제가 머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몸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몸으로 해보다 보니까 골프가 괜찮아요. 아. 잘 될 것 같아. 근데 마침 그때 네. 코로나까지 터졌어요. 아, 그 시기예요, 그때가. 아. 그래서 출근을 하면 안 된대요. 문을 열면 안 된대요. 네. 당시에. 네. 그래서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했죠. 여보,
어차피 연습장 문 못 열어서 우리 마이너스인데 혹시 어차피 빚지는 김에 조금 더 빚져도 될까? 나 시합 좀 나가보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와이프가 네. 만약에 그 당시에 무슨 소리야 등짝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랬으면 스매싱 들어왔으면 네. 이제. 그렇죠. 네. 돈이나 보러 가 이랬으면. 네, 이랬으면 사실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시합을 나가는 것에 대한. 예. 네. 근데 와이프가 흔쾌히 나가봐. 지금이 그러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때부터 나가게 됐습니다. 그게 2020년도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합을 나가서 그 해에 준회원에 합격을 했고요. 같은 해에 한 달 뒤에 정회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 한 달 만에 준회원에서 정회원으로 되는 경우를 저는 우와.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저도- 흔한 아니, 경우는 아니죠. 네. 네. 너무 흔치 않은 경우인데 네. 아니, 비결이 뭐예요? 비결 좀 알려주세요. 우선 그 비결이라고 하면 네.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 확신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골프가 안 됐던 게 저는 정신적인 문제로만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깊게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나의 기술적인 결함이 훨씬 컸구나. 아 그래요? 네, 이 부분을 알게 되면서 와 이렇게 치면 나 이거 무조건 될 것 같은데라는 확신이 제가 제 자신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진영 프로의 그 골프 너튜브 그 환골 탈퇴 네. 네. 그 코로나 시기 때 이거를 개설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정확하게는 2021년 5월 30일 날 아 개설을 했습니다. 네, 한참 마스크 쓰고 다닐 때. 맞아요. 네. 네. 그때 한창 위험할 때. 예.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독자 수는 한 5만 명 조금 언저리로 알고 있는데 네. 좀 아쉬운 건 없으세요? 아쉬움 많이 있죠. 네. 계속 저희 둘째가 아빠 10만 언제 돼? 아빠 실버 버튼 받으면 나 줘. 아 너무 그래서 귀엽다.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예. 그래도 또 제 채널에서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그런 구독자님들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설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조진영 프로의 너튜브 채널 환골 탈퇴에서 균형을 깨서 균형을 잡는다. 좀 애매한 느끼기에는 딱 무슨 말이지? 이런 문구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예요? 예전에 제가 채널을 만들었을 때 채널 아트에 그런 문구를 써놨었고요. 네. 균형을 깨서 균형을 잡는다라는 게 어떠한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사실 우리가 골프를 할 때 네. 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균형이라고 했었을 때 균형은 최대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안에서도 가운데를 피라미드 형식으로 찾아갈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하나의 고정관념을 좀 깨자. 이런 좀 철학적인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파인골프 앤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아 제발 좀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조진영 프로 그 우승자 레슨 좀 한번 봅시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는 어떤 레슨 해주실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드라이버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이 드라이버 방향성에 대한 레슨을 준비를 했고요.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점수를 내기 위해서 첫 네. 번째 조건은 일단 공이 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죽지 않아야 돼요. 네. 그 외의 것들을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네. 드라이버가 일단 죽고 나서 시작을 하면 두 점을 버리고 나서 그럼요. 출발하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그럼요. 이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었고 네. 어떻게 극복을 했고 앞으로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더 신경을 쓰면 되는지 레슨을 이런 챕터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제 입장에서도 이거는 네. 정말 가장 좀 간지러운 부위거든요. 네. 오늘 저 확실하게 긁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긁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마스터 티처의 초대 챔피언 조진영 프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드라이버 레슨입니다. 정말 특급 레슨이기 때문에 마스터 티처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뒤에 직접 확인해 보시죠.